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여기에서 아주 고위층들도 포로로 잡히겠죠. 그래서 러시아군의 제법 고위 장교를 포로로 잡았는데 그 사람의 복장을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러시아가 군사대국이고 막 그러고 또 이 러시아군의 외형을 보면 그럴싸해요. 이 복장 장구가. 그런데 아니, 이런 고위급 장교가 뭐 이래? 라는 게 밝혀졌는데, 이게 제가 보면서 야, 우리 한국군은 어떤가 라고 짠한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을 크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 해군력의 급부상에 대비해서 미래전략을 꾸리고 있는데, 어쨌든 미사일, 대한미사일, 대지상 미사일 잔뜩 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라는 논의가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미국이 중국의 급속한 해군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가운데 미래 미 해군 수상함대의 운명을 가를 건함 전략 구상 검토가 다음 달 마무리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흘러가는 분위기만 놓고 보면 공군과 비슷한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미 해군은 더 많은 미사일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옵션과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며, 현재 수행 중인 분산형 공세적 해상 화력 구상 검토가 다음 달 최종 보고서 형태로 발간될 것이라고 미 해군이 현지 시각 3월 13일 발표했습니다. 미 해군은 현재 해군은 더 많은 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해상에서 운용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며, 가장 선호되고 있는 방식은 수직 발사 컨테이너가 탑재된 대형 무인 수상정이지만 이 외에도 기존 상업용 선박의 설계를 수정한 방식,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 캐리어를 개발하는 방식, 기존 해군 지원함을 개조해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식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의 분산형 공세적 해상 화력 구상은 현재 300여 척이 채 되지 않는 전투함 숫자를 355척 규모로 늘리고 무인함 수와 비중을 점차 늘려 장기적으로는 500척 규모까지 함대를 확장하는 계획의 일환인데요. 현재 이 계획은 혁신적인 무인 미사일 수상정을 선호하는 해군과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의회의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다량의 미사일 수직 발사 컨테이너를 적재한 무인 수상정을 일반 유인 수상정 및 위성 네트워크와 연결해 원격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지만, 의회는 급진적인 기술을 사용할 경우에 안전성과 신뢰도, 비용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 선박이나 군함을 개조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 해군은 절충안으로 무인 미사일 수상정이 기술적으로 성숙되기 전까지 군수지원함과 고속병력 수송선, 원정 해상기지 등의 간단한 개조만으로 탈착이 가능한 미사일 발사 모듈을 만들어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해당 제안은 미 의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분산형 공세적 해상 화력 구상의 플랫폼 조달 방법이 확정되는 대로 4세대 순항미사일, 즉 LRASM과 신형 토마호크 등을 대량으로 확보할 방침인데요. 과연 미 해군의 미래 함대 구상을 규정지을 4월의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육해공군의 목표는 한결같습니다. 중국을 어떻게 봉쇄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의 지상군을 집어넣지 않고 어떻게 중국군을 경멸시킬 것인가, 그리고 중국을 고사시킬 것인가. 이게 미 군사력 건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영역 전투, 이래서 이제는 육해공군 따질 거 없다, 다 그냥 하나다, 이렇게 해서 전력을 구성하고 있는데, 공군이 그렇죠. C-17 수송기, C-130 수송기 등에다가 파레타이징 시스템에서 수송기가 하늘을 날고 거기에 파레트, 지게차로 뜨는 파레트 있지 않습니까? 그 파레트 위에다가 미사일을 잔뜩 얹어 놓고 그 파레트를 밀어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파레트가 낙하산을 타고 천천히 떨어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미사일이 하나 둘씩 빠져나와가지고 발사가 돼서 중국을 향해 공격하러 들어가고 중국 군함을 향해 공격하러 들어가는 이 파레타이징 시스템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공군은 기존에 있는 전투기, 폭격기 이런 것뿐만 아니고 수송기에서까지 그냥 중국 군함, 중국 지상을 타격하는 이런 시스템 마련했고, 해병대는 이제 상륙 안 해. 중국에 상륙해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병대는 아예 도서 지역에 그냥 들어가서 이 하이마스 이런 것들에다가 프리즘 미사일 해서 이 중국의 지상 타격, 중국의 해군 타격
이런 거 하는 그런 부대로 바꿔서 그러려면은 해병대 병력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구조를 바꾸자 해서 전차부대 없애고 상륙부대 없애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해병대는 또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해군도 자 그러면은 중국의 군함을 저렇게 많으니까 경멸하려면 대한미사일 많아야 되고 또 중국의 지상에 대한 타격을 많이 하려면 어쨌든 미사일이 많아야 되는데 기존의 구축함이나 이런 데 있는 수직 발사관은 한정이 있으니까 아스날십 근데 아스날십처럼 뭐 수백 발의 미사일을 한 척의 군함에 때려 넣으면 그거 타격받으면 이제 너무나 데미지가 크니까 분산을 해서 화력을 좀 분산하자. 그러면 소형 아스널십을 많이 만들자.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 많이 들 거 없지? 그냥 이런 무인 수상장 만들어서 여기다가 컨테이너를 얻는 거야. 컨테이너에다가 원격으로 조정해서 그 컨테이너 안에 미사일이 기립해서 쏘는 방식. 그리고 배는 무인으로 움직이는 거. 그런데 이거 배는 클 필요가 없어. 컨테이너 한 4-5개. 4-5개에서 한 10발에서 20발 이렇게 쏘는 거야. 그래서 이 무인함이 타격받아서 침몰해도 큰 데미지를 안 받는 이렇게 해서 분산하는 이런 쪽으로 가자라고 이제 미 해군은 가닥을 잡은 겁니다. 그랬더니 의회가 야 무인 그거 아직 어떻게 믿냐. 좀 보수적으로 가자. 해군은 혁신적으로 가고 싶고 의회는 보수적으로 가고 싶고 그래서 해군이 절충안 내놓은 게 그러면 지금 군수지원함이나 병력 수송선이나 이런 거 좀 있는데 비전투 군함, 지원 군함 이런 거에다가 일단 컨테이너 얹어서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그러면서 이 무인 함정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 오케이? 해서 이제 의회가 오케이. 이제 이렇게 돼서 뭐 그렇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미 육해공 해병대의 모든 전력은 중국 해군을 어떻게 경멸할 것이냐. 자신들은 피해 없이 그리고 중국군을 자신들은 피해 없이 어떻게 고사시키고 고립시키고 항복시킬 것이냐. 여기에 모든 전력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달 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군은 디지털 픽셀의 전투복과 신형 장구리로 무장해 현대화 느낌이 물씬 풍기는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작 전쟁 이후에는 우크라이나군 보급창고와 민가를 털어 우크라이나제 옷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보급품, 특히 의류를 집중적으로 약탈하고 있으며 피하 식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전투복을 제외한 장비 대부분을 우크라이나 제품으로 도배하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3월 23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군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모델은 우크라이나의 제식 전투화 탈란인데요. 이 전투화는 부드럽게 무두질한 누벅 가죽 소재와 인체 공학적 설계로 통기성이 우수하고 발이 편해 모양만 그럴싸한 러시아군 전투화와는 차원이 다른 편안함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급이 끊긴 러시아군은 민가와 우크라이나군 주둔지에서 약탈한 현지 속옷과 양말도 선호하고 있는데요. 돈바스 지역에서 격전 중인 우크라이나군 제128 산업 강습 여단은 전투 후에 수습한 시신들을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군용 속옷과 양말을 착용하고 있는 것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128 산악 강습 여단은 돈바스 지역에서 민사 심리전을 총괄 지휘하던 제58 연합군의 정보참모부 심리전 과장 코셀 알렉산드르 올레고비치 중령을 체포했는데요. 군단급 부대의 최고의 참모인 올레고비치 중령조차 속옷과 양말, 신발 등 주요 피복은 모두 우크라이나 군용 보급품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사소한 개인 피복과 장구류는 전투원 개개인의 사기와 전투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에 맞는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최근 몇 년간 보여주었던 화려한 첨단 전략 무기들의 이면에는 가장 기초적인 분야에 대한 외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 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전투복 그리고 이 방한복 좀 폼나게 생겼죠. 그리고 헬멧 위에 고글 감싸는 것까지 제법 장비 좋아 보입니다. 좀 계급도 좀 높아 보이는데 이렇게 외형은 좋아 보이는데 아니 포로로 자꾸 보니까 이 고위층 장교들까지도 우크라이나 속옷, 양말, 팬티, 신발, 전투화죠. 이런 걸 다 착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자기네들 거는 옷 입으면 옷 늘어나고 팬티 줄줄 늘어나고 양말 땀 흡수 못하고 또 방한 안 되고 신발 구두살 물집 생기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건 보니까 너무너무 뽀송하고 몸에 딱 달라붙고 너무 좋아. 그래서 포로로 잡는다든지 군수창고 털고 다
다 그걸 입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쪽은 우크라이나군, 이쪽은 러시아군을 이렇게 잘라서 합성한 거예요. 자, 이 신발, 이 우크라이나군 신발 탈라네라는 제품인데요. 좀 딱 봐도 등산화처럼 생겼죠. 그런데 이 신발, 이게 지금 러시아군 전투화인데요. 딱 봐도 우리 한국군 전투화처럼 이 코가 구두처럼 생겼고, 여기에 또 뭐 우리 한국군 과거에 정말 말도 안 되게 구두 이 전투화 광 엄청나게 냈지 않습니까? 입대하면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전투화 이 코광 내는 건데, 저도 참 진짜 말도 못하게 코광 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짓이죠. 밤에 번쩍번쩍 보이면 됩니까? 전투화는 광이 안 나야 되는데 그거 쓸데없이 광을 내고 있었죠. 여기 지금 광 내라고 딱 여기 지금 만들어 놨네요. 근데 우크라이나군은 그런 거 없어요. 광 안 내는 거죠. 그냥 등산화입니다. 등산화 메이커에서 만들었답니다. 한국군도 말이죠. 우리가 신발로 또 속옷으로 나라 경제 일으킨 나라 아닙니까? 신발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건 동남아로 갔지만 어쨌든 신발로 나라 경제를 일으킨 나라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전투화 신으셨을 때 그 행복했습니까? 그 전투화 가지고 팔 다 완전히 발가락, 뒤꿈치, 발바닥 전부 물집 다 생기고 그거 바늘로 찔러서 물집 빼고 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못이 올라오고 그리고 광내고 신발 강국인데, 그렇게 해서 전투화만은 이건 뭐 완전히 수익액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 알아서 해먹고, 그러다가 그 전투화를 우리 한국의 트랙스타라고 하는 기업이 나와가지고 또 입찰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시험평가 해봤더니 트랙스타 제품이 압도적인 겁니다. 선호도가. 해병대에서 해봤거든요. 10몇 년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개 입찰하려고 하니까 그 공개 입찰하려고 했던 이 국방부 군수 담당하는 국장, 그 사람 감사 때리고 얼마나 뒤에서 조작질을 했든지, 저는요, 군인 공제회에 있는 이 자들을 뭔가 그 커넥션을 속아내지 않는 한 우리도 이 러시아군 욕할 거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옷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군에서 받았던 옷이 좋습니까? 늘어난 옷, 속옷 다 늘어나죠. 팬티 질질 늘어나죠. 예. 그런 것들 입었는데, 아니, 나와서 BYC다 뭐다 가면은 값싸고 품질 좋은 거 천지로 있는데 왜 군에 납품하는 거 그따위야 이거야. 그게 뭐냐? 해먹는 놈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군인 공제를 왜 못 끊냐 이겁니다. 그래서 뭐 공개 입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걸 어떻게 뒤에서 모략 조작질 해가지고 그 사람 감사 어마어마하게 받게 만들고 검찰 조사까지 받게 만들고 공개 입사를 유도했다고. 그래서 결국 트랙스타에서 다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가지고 군인 공제에서 들어간 이 큰 대자 있는 이상한 그 신발 없이 있어요. 거기에서 또 잘라먹고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군단 정보 참모예요. 중령입니다. 중령이면 이 군단 내에서 꽤 높은 사람이고, 우리나라도 뭐 정보 참모 아주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잡아보니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 한번 보십시오. 안에 이 카키색 티셔츠가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소에 뭐 인터뷰하고 할 때 입고 있던 바로 우크라이나 군의 그 네이 티셔츠입니다. 그게 이제 좋으니까 그걸 노획해서 입고 있었던 겁니다. 명색이 군단 정보 참모 중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복은 러시아 군복을 입고 있지만 그 네이, 속옷, 양말, 전투화 모든 것을 우크라이나 군 걸 뺏어가지고 신고 있는 겁니다. 정보 참모가. 왜? 이게 좋으니까. 자기네들 거 늘어나고 땀 흡수 안 되고 양말 땀 흡수 안 되고 전투복, 우리나라 전투복도 그런데 이게 뭐 불 붙여버리면 눌어 붙어버리죠. 그러면 안 되죠. 불이 잘 안 붙는 이 난연성이라 해야 되는데 눌어 붙어버리고 뭐 또 이 엄청나게 이 공기에 대한 이 차가워요, 그게. 그리고 여름에는 땀 배출 안 되고 뭐 희한합니다. 이 섬유 강국에서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도 그러니까 야, 우크라이나 거 만져보니까 뽀송뽀송 너무 좋아. 빼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나라도 정말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 새 정부도 정말 이 군 그리고 안보 바로잡으려면 우리 기본 잘 돼야 됩니다. 러시아가 비리 저지르고 다 해먹고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들어와 보니까 보급 안 되고 그 가지고 있는 장비들도 사실은 형편없었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군 정말 바로 세우려면 이 새 정부는 군인 공제가 혹시
우리 한국군에 해를 끼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저는 꼭 좀 드리고 싶고, 저는 군인 궁제가 나쁘다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교훈을 한번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사합시다. 그리고 바꿉시다. 개선합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